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세수하려고 욕실에 들어섰어요. 수도꼭지를 틀자 쏴 마이너스하고 물줄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타일 벽에 부딪혀 울려 퍼지더군요. 그 소리가 참 시원스러워서 좋았는데 손바닥에 고인 찬물을 얼굴에 탁 끼얹는 순간 그 차가움이 뺨을 타고 목덜미까지 스며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지 뭐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순간 눈을 떴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는 어머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거울 속엔 분명 낯선 노파가 서 있었거든요. 눈꺼풀이 살짝 처져서 쌍꺼풀이 예전보다 2배는 두꺼워 보이고 눈 밑엔 보랏빛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코 옆으로는 팔자주름이 깊게, 아주 깊게 파여 있었고요. 턱선은 어느새 흐릿해져서 목과의 경계가 애매해졌더라고요. 손으로 뺨을 쓱 쓸어내렸어요. 축 처진 살이 손가락 사이로 밀려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탄력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오래 삶은 떡처럼 물컹하게 눌렸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거울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욕실 형광등을 더 밝게 켰어요. 혹시 조명이 어두워서 더 늙어 보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밝은 빛 아래서 보니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군요. 이마의 가로주름, 눈꼬리에서 관자놀이로 뻗어나간 잔주름들, 입술 위쪽의 세로 주름까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분명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매일 보다 보니까 못 느꼈던 걸까요? 마치 자기 집 벽지가 바래는 걸 모르고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거울 가까이 얼굴을 들이댔어요. 코끝이 거울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요. 그리고 제 눈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흰자 위엔 붉은 실핏줄이 가득했고 눈동자는 예전만큼 맑지 않았어요. 뭔가 흐릿한 막이 낀 것처럼 뿌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탁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깜빡이는 것처럼요. 이건.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자 그 반짝임이 더 커지면서 또렷해졌습니다. 아, 이건 제가 아는 눈빛이었어요. 20살 때 첫사랑을 만났을 때 설레던 그 눈빛, 30살에 처자이를 안았을 때 벅차올랐던 그 눈빛, 40의 힘든 시기를 견뎌냈을 때 강해졌던 그 눈빛. 아, 내가 거기 있었구나. 거울 속 노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나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겉모습은 변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제가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천천히 웃어봤어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자 눈가에 부채살 모양의 주름이 확 펴졌어요. 웃지도 않는데 이미 주름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밉지 않더라고요. 이 주름들은 어디서 왔을까? 저는 손가락으로 눈가의 주름을 살살 따라가 봤어요. 마치 지도에 그려진 강줄기를 따라가듯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내가 웃었던 흔적이구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 타고 돌아왔을 때, 남편이 월급 봉투 들고 집에 들어올 때, 친구들과 모여 앉아 시시껄렁한 얘기하며 깔깔거렸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제 눈가는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했을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씩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주름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나이 먹어서 생긴 흉터가 아니라 제가 살면서 웃었던 순간들이 피어난 꽃이었던 거예요.
기쁨의 지문 같은 거죠. 저는 손바닥으로 뺨을 감싸 쥐었어요. 여전히 축 처진 살이 손가락 사이로 밀려났지만 이번엔 따뜻했어요. 체온이 느껴졌죠. 이 얼굴이, 이 피부가 70년 동안 저와 함께 웃고 울고 화내고 사랑했던 동반자였다는 게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늙었다고만 생각했네.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는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 손등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기저기 검버섯이 내려앉았고 혈관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죠. 피부는 얇아져서 손을 움직일 때마다 힘줄이 다 보였어요. 마치 투명한 비닐 위에 뼈와 근육을 올려놓은 것처럼요. 저는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특히 중지 안쪽에 있는 굳은 살이 눈에 들어왔죠. 펜을 쥐고 수십 년간 가계부를 쓰고 자식들 숙제 검사하고 친구들에게 편지 쓰면서 생긴 자국이었어요. 손가락을 쭉 펴봤다가 다시 오므려 봤어요. 손가락을 구부릴 때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예전엔 없던 소리였는데 언제부턴가 이 소리가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아, 이 손도 많이 늙었구나.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이 손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픈 남편의 등을 쓸어주었겠어요? 저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두 손을 마주 잡으니까 참 포근하더라고요. 서로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욕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들리던 수도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도 창문 밖 새소리도 다 사라지고 오직 제 숨소리만 들렸죠.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폐를 채우고 다시 입으로 빠져나가는 그 소리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에 있던 그 텅 빈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늙었어. 하지만 그게 뭐 어때? 거울 속에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미소요. 눈가의 주름이 더 깊게 패였지만 이번엔 그게 예뻐 보였어요.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볍게 닦았어요. 수건의 보들보들한 촉감이 뺨을 스치면서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로션을 손바닥에 덜어 얼굴에 톡톡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로션이 따뜻한 피부에 스며들면서 보습이 되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뭔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저는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제 어깨를 감싸더니 등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줬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제 몸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깨달았거든요. 제 몸은 단순히 늙어가는 기계가 아니라 70년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한 가장 소중한 동반자라는 거요. 그리고 이 몸 여기저기에 새겨진 흔적들은 추한 상처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지도라는 거요. 그 지도를 오늘 하루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커피포트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부엌 창문을 하얗게 적셨죠. 저는 찬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머그잔을 꺼냈습니다. 손잡이가 좀 낡아서 사기가 살짝 벗겨진, 그래도 손에 딱 감기는 그 잔이요.
커피를 따르는데 향이 확 올라왔어요. 고소하고 쌉싸래한 그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니까 정신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더니 도자기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손바닥을 데웠어요. 참 좋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뚝으로, 팔뚝에서 가슴으로 퍼지면서 온몸이 스르르 풀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어요. 혀끝에서 씁쓸한 맛이 돌다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은은한 단맛으로 바뀌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내려놓으니 손이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제 손등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아침빛 아래서 보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손등에 검버섯, 튀어나온 혈관, 얇아진 피부. 저는 오른손을 들어 올려 빛에 투과시켜 봤어요. 손가락 사이로 빛이 스며들면서 피부가 반투명하게 빛났어요. 마치 한지에 불을 켜놓은 것처럼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귀한 골동품을 감정하듯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엄지손가락이었어요. 엄지 첫마디 옆쪽에 1cm 정도 되는 하얀 흉터가 있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희미해졌지만 자세히 보면 아직도 보여요. 이건 31살 때였지. 그해 겨울이었어요. 첫째가 이제 막 이유식을 시작할 나이였는데 시어머니가 엄마가 직접 만든 게 제일 좋다고 하셔서 매일 당근을 갈고 호박을 삶고 그랬죠. 그날도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칼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칼이 미끄러졌어요. 스음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엄지손가락에서 빨간 피가 솟구쳤죠. 그런데도 전 먼저 아이한테 달려갔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리고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상처를 확인했답니다. 그때 참 아팠는데.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그냥 소독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말았죠. 흉터가 남았지만 이상하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안았던 그 포근한 감촉이 아픔을 다 삼켜버린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쓰다듬었어요. 매끈한 피부와 달리 약간 거칠고 단단한 느낌이 들었죠. 이게 바로 모성애의 흔적이구나 싶었어요.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검지손가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디가 유독 굵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관절염이 와서 그런 건데 날씨가 흐리면 은근히 쑤시곤 하죠. 하지만 이 손가락도 사연이 있어요. 45살 때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었어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죠. 그때 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매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오가며 그릇을 닦았어요. 처음엔 손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라서 반지도 못 낄 지경이었죠. 그래도 악착같이 버텼어요.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3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새 검지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머, 손가락이 왜 이래요? 라고 하지만 전 이게 자랑스러워요. 이 굳은 손가락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나왔거든요. 저는 검지손가락을 꾹 눌러봤어요. 관절이 뻐근하게 아파왔지만 그 아픔 속에서 뿌듯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참 많이도 쓴 손가락이네. 중지도 가만 보니 특별했어요. 펜을 쥐는 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간 자국이 있었거든요. 펜촉이 살을 파고들어 만들어진 흔적이죠. 이 자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글씨는 꾹꾹 눌러 써야 한다고 하셔서 어릴 때부터
펜을 꽉 쥐고 쓰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중학교 때는 일기를 쓰고, 고등학교 때는 연애 편지를 쓰고, 결혼해선 가계부를 쓰고, 늙어선 손주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펜을 몇 자루나 썼을까? 아마 수백 자루는 됐을 거예요. 그 모든 펜이 이 중지손가락 하나를 거쳐갔던 거죠. 그 생각을 하니 이 작은 손가락이 새삼 기특하더라고요. 약지도 빼놓을 수 없죠. 결혼 반지를 낀 손가락이니까요. 반지를 빼보니 반지가 있던 자리만 피부색이 하얗더라고요. 마치 햇볕을 못 본 것처럼요. 이 반지는 45년 전 결혼할 때 남편이 끼워준 거예요. 금값이 비싸서 얇은 금반지밖에 못 샀지만 전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반지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에 딱 맞았는데 아이 낳고 나니까 손가락이 굵어져서 조금 조였어요. 그래도 빼지 않았어요. 이게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누군가의 아내다 하는 증표 같은 거죠.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반지가 손가락에 딱 붙어서 빼기도 힘들어졌어요. 살이 반지 주위로 불룩 올라와서 반지가 살 속에 파묻힌 것처럼 됐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이 반지는 제 살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저는 반지를 다시 끼웠어요. 약지 손가락이 반지의 무게를 느끼면서 안정감을 찾는 게 느껴졌어요. 새끼손가락은 제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손가락도 할 일을 다 했어요. 손주들이 어렸을 때 이 새끼손가락을 잡고 할머니 약속 하면서 깔깔 웃던 게 기억나네요. 할머니,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했죠? 약속? 그럴 때마다 전 새끼손가락을 쭉 내밀었어요. 아이의 작고 보드라운 새끼손가락이 제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과 꽈배기처럼 꼬이면 그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약속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전 손주들과의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이 작은 새끼손가락에 담긴 약속이 저와 손주들을 이어주는 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10개의 손가락이 나란히 모이니까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각자 다른 악기를 맡았지만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연주자들 같았죠. 손바닥도 들여다봤어요. 송금이 깊게 패여 있었는데 예전에 점쟁이가 그랬어요. 송금이 깊은 사람은 인생의 곡절이 많다고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평탄한 날보다 험한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생명선, 사랑선, 재물선 점쟁이는 이것저것 다 봤지만 전 이제 그런 거 안 믿어요. 송금이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깊은 송금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날들의 기록이에요. 저는 커피잔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손가락이 잔 손잡이를 감싸면서 은은한 온기가 전해졌죠.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커피가 식어서 처음보다 덜 뜨거웠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창밖을 보니 아까보다 해가 더 높이 떠올라 있었어요. 햇살이 부엌 바닥까지 쏟아져 들어와서 마룻바닥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죠. 내 손도 이 햇살처럼 따뜻했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누군가의 등을 쓸어줄 때,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줄 때, 제 손이 이 햇살처럼 따뜻한 온기를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두 손을 비벼봤어요.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찰하면서 열이 났어요. 점점 뜨거워지더니 손 전체가 화끈해졌죠. 그 열기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저는 제 손에게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7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준 이 손에게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안고 남편의 손을 잡고 부모님을 간호하고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손주를 어르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해낸 이 손이 자랑스러웠어요. 손등의 검버섯도, 튀어나온 혈관도, 주름진 마디도 이제는 다 예뻐 보였어요. 이건 추한 게 아니라 훈장이었어요. 사랑의 훈장, 노동의 훈장, 인생의 훈장.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부엌 창문을 활짝 열었죠. 신선한 공기가 와르르 밀려 들어왔어요. 풀냄새, 흙냄새가 섞인 그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손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데 제 몸의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저는 거실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다음엔 어디를 탐험해 볼까? 무릎? 어깨? 아니면 등? 제 몸이라는 이름의 지도에는 아직 읽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 햇살이 제 무릎 위로 쏟아졌어요. 따뜻한 온기가 바지 천을 통해 스며들면서 무릎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무심코 무릎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어라? 손바닥으로 무릎을 쓰다듬는데 뭔가 울퉁불퉁한 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매끈하고 둥글던 무릎이었는데 이젠 여기저기 튀어나온 뼈가 만져졌죠. 마치 작은 산맥을 손으로 더듬는 것 같았어요. 슬쩍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릎이 환히 드러났어요. 어머나, 이건 정말 제가 기억하던 무릎이 아니었어요. 피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주름지고 건조했어요. 손으로 쓰다듬으니 까슬까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릎 위쪽 살은 축 처져서 무릎뼈를 덮고 있었고요. 무릎 아래쪽엔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내 무릎이 이렇게 늙었구나. 좀 씁쓸했어요. 손이야 매일 보니까 변화를 알았는데 무릎은 바지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릎을 꾹 눌러봤어요. 그러자 무릎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뼈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웅 마이너스하고 울리는 둔한 아픔이었죠. 아야. 소리를 낼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아팠어요. 요즘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먼저 알아요. 비 오기 하루 전쯤 되면 무릎이 빼근하게 쑤시거든요. 기상청보다 정확하죠. 저는 다리를 쭉 펴봤어요. 무릎에서 뚝뚝뚝 마이너스 소리가 났어요. 마치 녹슨 문짝을 억지로 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예전엔 아무 소리 없이 쭉쭉 펴지던 다리였는데 말이죠. 다시 다리를 구부렸어요. 이번엔 뚝딱 마이너스하고 더 큰 소리가 났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 계단을 밟을 때 나는 소리 같았죠. 내 무릎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졌지? 가만 생각해 보니 50대 중반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가끔 소리가 났는데 60대 넘어서는 아예 매번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그 소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소리가 안 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서려고 했어요. 팔걸이를 짚고 몸을 일으키는데 무릎에서 삐걱 마이너스 거리는 소리와 함께 뻐근한 통증이 확 올라왔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겨우 일어서긴 했지만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살짝 구부러진 채로 굳어버린 것처럼요. 몇 초 동안 그 자세로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펴봤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펴지면서 무릎의 긴장이 풀렸어요. 완전히 펴지는 데까지 한 10초는 걸렸을 거예요.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됐구나. 젊었을 땐 의자에서 팍 하고 일어났는데 이젠 이렇게 천천히 조심조심 일어나야 해요. 누가 보면 로봇처럼 보일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봤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이 번갈아 가며 소리를 냈죠.
마치 둘이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뚝, 뚝, 리듬감이 있었어요. 일정한 박자로 소리가 났죠. 마치 메트로놈처럼요. 이게 내 인생의 리듬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땐 쿵쿵쿵 마이너스 빠르고 경쾌하게 걸었다면 이젠 뚝뚝뚝 천천히 느리게 걷는 거죠. 인생의 템포가 바뀐 거예요. 예전엔 그게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느려졌을까? 왜 이렇게 불편해졌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 빨리 걸을 땐 못 봤던 게 많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먼지 한 톨, 벽에 걸린 사진 액자,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 천천히 걸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평소보다 2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급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분홍색, 하얀색, 연보라색 색색의 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저 꽃들도 바람에 따라 흔들리네.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날씨라는 바람에 따라 상태가 바뀌는 거죠. 맑은 날엔 좀 나아지고 흐린 날엔 아프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견디는 거예요. 저는 무릎을 다시 쓰다듬었어요. 이번엔 좀 더 다정하게요. 마치 오래된 친구의 등을 토닥이듯이요. 고생이 많았지? 이 무릎이 저를 얼마나 많이 데리고 다녔을까요? 어린 시절 뛰어놀 때, 학교 다닐 때, 출퇴근할 때, 시장 보러 갈 때, 아이 유모차 밀고 갈 때,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갈 때, 셀 수도 없이 많은 길을 이 무릎과 함께 걸었어요. 평지도 있었고 오르막도 있었죠. 때론 미끄러운 빙판길도 있었고 때론 뜨거운 아스팔트도 있었어요. 그 모든 길을 이 무릎이 버텨줬어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요. 그러다 이제 70이 넘으니까 주인님, 이제 좀 쉬어가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미안해, 너무 혹사시켰구나. 젊었을 땐 몸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팔도 당연히 움직이고 다리도 당연히 걷고 눈도 당연히 보이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함부로 썼어요. 밤새워 일하고 무리하게 짐 들고 제대로 쉬지도 않고요. 그러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고 이건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몸을 너무 혹사시킨 대가였던 거죠. 저는 바닥에 앉아보고 싶어졌어요. 무릎을 굽혀서 좌식 자세를 취해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엔 그게 너무 편했는데 요즘엔 앉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잘 안 앉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소파 옆으로 가서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한쪽 무릎씩 바닥에 대면서 조심조심 내려갔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삐걱거렸지만 참았어요. 드디어 바닥에 앉았어요. 양반다리를 하려니까 무릎이 다 안 내려갔어요. 예전엔 무릎이 바닥에 딱 붙었는데 이제는 10cm쯤 떠 있더라고요. 관절이 많이 굳었구나. 하지만 억지로 내리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데 억지로 누를 순 없잖아요. 그냥 이 높이가 제 무릎의 한계라고 인정하기로 했어요. 바닥에 앉으니까 시야가 달라졌어요. 평소에 서서 보던 거실이 아래에서 보니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천장이 더 높아 보이고 가구가 더 커 보였어요. 아이들 눈높이가 이랬겠구나. 손주들이 어렸을 때 이 높이에서 세상을 봤을 거예요. 모든 게 크고 높아 보였겠죠.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을 거예요. 저는 무릎을 톡톡 두드렸어요. 손바닥으로 리듬을 타면서요. 똑똑똑, 똑똑똑. 북소리 같기도 하고 심장 소리 같기도 했어요.
이 무릎 속에서 아직도 생명이 뛰고 있다는 증거 같았죠. 아직 살아있어. 아직 움직여. 그래요. 아프긴 하지만 여전히 움직여요. 느리긴 하지만 여전히 걸어요. 소리가 나긴 하지만 여전히 구부려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세상엔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두 다리로 걷고, 앉고,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무릎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저는 일어서기 위해 기어서 소파로 갔어요. 소파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무릎에서 끼익 마이너스하고 더 큰 소리가 났지만 이번엔 웃음이 나왔어요. 하, 완전 녹슨 문짝이네. 스스로를 비웃으니까 기분이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요. 저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어요. 이번에도 뚝뚝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죠. 이게 나만의 리듬이구나. 빠른 템포도 있고 느린 템포도 있는 거예요. 빠른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린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단계마다 다른 리듬이 있을 뿐이죠. 20대엔 왈츠처럼 경쾌하게, 40대엔 탱고처럼 정열적으로, 70대엔 블루스처럼 천천히 깊게. 각각의 리듬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창밖의 코스모스를 다시 바라봤어요. 바람이 살짝 불자 꽃들이 한쪽으로 휘었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흔들려도 꺾이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꼭 제 무릎 같았어요. 나도 저 꽃처럼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무릎이 아프면 쉬었다 가고 괜찮으면 또 걷고 흐린 날엔 천천히 가고 맑은 날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리듬을 타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무릎을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이번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함께 천천히 가자. 그리고 웃었어요. 무릎의 소리도, 통증도, 주름진 피부도 이제는 다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이 모든 게 제가 70년을 살아온 증거였으니까요. 오후가 되니 햇살이 더 따스해졌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욕실 거울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큰 거울이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모습이 다 비쳤어요. 자, 이제 제대로 봐볼까? 저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스웨터를 머리 위로 벗어내고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고 바지를 벗었죠. 마지막으로 속옷까지 벗으니 제 맨몸이 거울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머, 처음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거울 속엔 제가 기억하는 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어깨는 둥글게 굽어 있었고 가슴은 축 처져 있었어요. 배는 볼록 나왔고 허벅지는 셀룰라이트로 울퉁불퉁했죠. 팔뚝살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계속 봤어요. 제 몸을 처음 보는 것처럼 찬찬히 들여다봤죠. 목에는 가로주름이 3개나 새겨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목주름 또는 나이테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주름을 따라가 봤어요. 골이 깊었어요. 이 주름들은 고개를 숙인 횟수만큼 생긴 거겠지. 밥상 차릴 때, 아이 안아줄 때, 바느질할 때, 걸레질할 때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흔적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몸을 낮췄던 시간들이 이렇게 목에 새겨진 거죠. 저는 쇄골로 시선을 옮겼어요. 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살이 빠져서 그런지 쇄골이 더 또렷해 보였죠. 손가락으로 쇄골을 따라 쓰다듬었어요.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이었어요.
이 뼈가 나를 70년 동안 지탱해줬구나. 가슴으로 내려갔어요. 젊었을 땐 탄력 있고 봉긋했던 가슴이 이제는 축 처져 있었어요. 브래지어를 벗으면 배꼽 쪽으로 흘러내렸죠.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슴으로 새 아이를 키웠잖아. 첫째, 둘째, 셋째 밤낮 없이 젖을 물렸어요. 아이가 울면 잠에서 깨서 가슴을 내밀었죠. 때론 젖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옷이 젖기도 했고, 때론 젖이 부족해서 분유를 타야 했어요. 유선염에 걸려 열이 펄펄 끓을 때도 있었어요. 가슴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만지기만 해도 아팠죠. 그래도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었고, 전이를 악물고 젖을 물렸어요. 이 가슴은 생명을 키운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처진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이 가슴이 없었다면 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배로 시선이 옮겨갔어요. 배꼽 아래로 희미한 선이 3개 그어져 있었어요. 제왕절개 흉터였어요. 셋째를 낳을 때 응급으로 수술을 했거든요. 흉터를 손가락으로 훑었어요. 울퉁불퉁하고 약간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피부색도 주변보다 조금 더 하였죠. 아팠었지. 수술 후 일어날 때 배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웃을 수도 기침할 수도 없었죠. 화장실 가는 것도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옆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 고통이 다 잊혀졌어요. 이 흉터는 내가 엄마가 된 증명서야. 배는 볼록했고 군살이 많았어요.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지 않는 부위였죠. 특히 아랫배는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랐어요.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발길질을 느끼고 태동을 확인했던 곳이에요. 이 배는 생명의 요람이었던 거죠. 볼록해도 괜찮아. 이건 사랑의 흔적이니까. 허벅지로 내려갔어요. 셀룰라이트가 심했어요.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했죠. 손으로 눌러보니 살이 푹푹 들어갔어요. 이 다리로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 장 보러 시장 갔다가 집까지 걸어오고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출퇴근하고 병원 모시고 가고 이 다리는 쉴 틈이 없었어요. 종아리를 만져봤어요. 근육이 단단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졌다고들 하는데 제 종아리는 여전히 탄탄했죠. 평생 걸어 다녔으니 당연한 건가 봐요. 발까지 내려갔어요. 발가락은 삐뚤빼뚤했고 발등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발 뒤꿈치는 갈라져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죠. 예쁘진 않네. 하지만 이 발이 저를 어디든 데려다 줬어요. 가고 싶은 곳, 가야 하는 곳, 가기 싫은 곳까지. 이 발은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울에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리고 제 몸 전체를 다시 봤습니다. 70대 여자의 몸이었어요. 주름지고 처지고 볼록하고 거칠었죠. 어떤 각도에서 봐도 젊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 몸이 안쓰러워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고마웠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몸이 70년 동안 저를 버텨줬어요. 아프면서도 피곤하면서도 힘들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고 폐는 끊임없이 숨을 쉬었어요. 위장은 음식을 소화했고 간은 독소를 걸렀죠.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했고 뇌는 생각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자는 동안에도 아픈 동안에도 슬퍼하는 동안에도 제 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거울에 손바닥을 갖다 댔죠. 차가운 거울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그리고 천천히 제 몸을 껴안았어요. 양팔로 가슴을 감싸고 배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토닥였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위로하듯이요. 아니, 가장 오래된 친구를요. 제 몸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으니까요. 저는 옷을 다시 입었어요.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블라우스를 입고 스웨터를 입었죠. 옷을 입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햇살이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 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내뿜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제 손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손등에 검버섯, 손가락에 굳은 살, 손톱에 세로줄 이 모든 게 이제는 사랑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 지도구나. 70년이라는 긴 여행의 기록이 제 몸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었어요.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게 이 몸에 기록돼 있었죠. 젊은 사람들의 몸은 백지와 같아요. 아직 그려질 게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완성된 지도예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판도 있는 아주 복잡하고 다채로운 지도죠. 이 지도가 추하다고? 아니야, 이건 아름다워. 왜냐하면 이 지도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 인생을 기록한 이 몸도 단 하나뿐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 폐를 가득 채웠어요.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다시 가라앉았죠.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숨을 쉰다는 것, 심장이 뛴다는 것, 피가 흐른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었던 거죠.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어요. 짹짹짹 마이너스 경쾌한 울음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도 저 참새처럼 노래하고 싶다. 제 몸을 찬양하는 노래를요. 제 손을 찬양하고, 제 무릎을 찬양하고, 제 눈을 찬양하고, 제 심장을 찬양하는 노래를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이젠 그게 음악처럼 들렸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감자를 깎고, 당근을 썰고, 국을 끓였죠. 칼질할 때마다 도마에서 토닥토닥 경쾌한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도 좋네. 제 손이 만들어내는 소리, 제 몸이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된장국 냄새가 코를 찔렀죠. 구수하고 따뜻한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맛있겠다. 저를 위해, 제 몸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제 몸에게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밥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수저를 들기 전에 잠깐 묵념했어요. 오늘 하루 고생한 내 몸에게.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면서요.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씹히고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아니, 맛있는 게 아니라 고마운 거였어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있고, 삼킬 수 있는 목이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위장이 있다는 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랄랄라 랄라라. 즉흥적으로 만든 멜로디였지만 기분 좋은 노래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이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노을을 바라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가 저물어 가네. 제 인생도 언젠가 저 해처럼 질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해가 뜨면 반드시 지는 것처럼 삶이 시작되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나는 충분히 살았어. 웃기도 많이 웃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사랑도 했고, 미워도 했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경험이 제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 몸은 그저 늙은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진 거였어요. 저는 두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느껴졌어요. 쿵쿵쿵 마이너스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어요. 아직도 열심히 뛰고 있네. 이 심장이 멈출 때까지 저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제 몸과 함께요. 노을이 점점 붉어졌어요. 하늘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죠. 그 빛 속에서 저는 제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이 노을빛에 물들어 황금색으로 빛났어요. 아름답다. 제 손이, 제 몸이,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저는 거울을 향해 말했어요. 비록 거울 속 제가 보이지 않아도 제 마음은 전해질 거라 믿으면서요. 고맙습니다. 70년 동안 함께 해줘서 앞으로도 함께 가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예요. 그리고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밤이 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으니 포근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 또 만나자.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저는 젊은 여자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제 몸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몸에는 7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도가 새겨져 있었으니까요.